안녕하세요. 팔자를 거sam합니다. 오늘이 2023년 7월 24일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사주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신살로는 육해살운이에요. 육해살이 6가지 해로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저승사자로도 상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원숭이지 용띠는 올해가 마치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이 이제 임일간이신데, 올해가 임은 겨울의 기운 수이다. 임은 여름의 기운 토가 관으로 지금 당장은 눈높이를 낮추어 구직을 하면 좋다. 꼭 사업을 해야 한다면 관과 손잡은 형태의 일이 좋다. 왜냐면 지금은 여름의 기운 토가 안 왔잖아요. 그죠? 병정, 무기, 뭐 사오미, 진술충미 이런 운들이, 이건 2025년부터 여름이 오잖아요. 작년, 올해, 내년은 작년, 이민년, 계묘년, 내년 갑진년은 봄이란 말이에요. 봄에는 여름의 기운이 위축되니까 직장의 기운이 좀 약한 시기니까 지금은 구직을 하려고 하면은 눈높이를 좀 낮춰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통변하면 어렵지 않죠. 하루 만에 끝내는 사주 공부, 마음 공부 가능합니다. 임은 겨울의 기운 수이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임이 요 겨울에 있죠. 그리고 수라고 미는 진술충미는 여름의 기운 토잖아요. 그죠? 과한 직장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출근할 곳은 있는데 지금은 봄이라서 기운이 강하지 않으니까 좀 폼이 안 나는 직장이다. 예를 들면 명함이 좀 약하다는 거죠. 좋은 명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구직을 해라. 그죠? 아주 상식적이죠. 운의 흐름에 맞게.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도 이게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네이버 엑스포트 유료 상담 한 8천여 건 이상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면은 잘 맞아 들어가요. 고객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쉽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된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들이 간지론이거든요. 간지론. 간지학으로 우리가 사주통변을 하는 거예요. 격국용신으로 사주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간지학으로, 간지론으로 사주통변을 하면은 더 잘 맞아요. 그리고 간지가 더 쉽고, 배우기에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즘 사주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한번 생각만 바꾸면 정말 하루 만에 사주 공부가 딱 개념이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좀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이분이 쥐띠잖아요. 그죠? 자, 쥐띠한테는 이분이 임일간이니까 임일간한테는 이제 봄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이요. 계묘년은 이제 식신상관 중에 이는 식신이고 작년은, 올해는 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은 어식주 살림살이 이런 거예요. 올해 계묘년에 이제 상관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식주 밥그릇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식주 밥그릇 이런 것들은 뭐 당장은 몰라도 돼요. 일단 요 개념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념만 잡히면 자문자문 공부를 해 나가면 금방 되거든요. 식신상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식신상관은 어식주 살림살이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뭔가 살림살이가 늘어가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을 따라서 집을 좀 넓혀서 뭐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어요. 올해. 그랬는데 이사를 했는데 거기 뭐 임대인이라든지 또는 그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하고 무슨 사이가 좀 뭐 접촉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해서 이제 상담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사주를 보니까 이제 GT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 2023년 계모년은 원숭이지 용띠에게 육해살 운이다. 육해살은 6가지 해로움이 있다는 신살로 마치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다. 올해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 사건, 사고 모두 저승사자와 같아 감히 내가 대적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대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와 같으니까 지금 임대인과의 마찰이라든지 또는 입주민과의 접촉사고 마찰이란 그뭐 접촉사고도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뭐 애를 먹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임대인이고 그 상대방 입주민 상대방 간에 다 저승사자와 같으니까 개인이 뭐 큰 손해 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양보하고 물러서고 타협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역학은 뭔가 상식적인 뭐 도덕적인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접촉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뭐 A, B가 있으면 누가 잘한 사람 잘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육해살 운에는 좀 불리하다는 거죠. 12분쟁은 내가 잘해서 뭐 보상을 받는데도 대번에 받는 게 아니고 뭐 질질 꺼 가지고 막 사람 뭐 고생할 때도 고생 다 하고 나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뭐 시원하게 그냥 막 좀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막 빨리빨리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 사주에 술미 형살이 있습니다. 술미 형살. 형살이라는 건 우리가 깎고 졸고 다듬는 환경 동작을 얘기하거든요. 사람 몸을 깎고 졸고 다듬으면 뭡니까? 이거는 사건 사고가 되죠. 내 몸을 깎고 뭐 다듬고 하니까, 그죠? 잔잔한 사건 사고를 뜻하거든요. 늘 사건 사고는 있는 사주예요. 그죠? 늘. 근데 특히 올해는 육해살운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12분쟁은 불리하니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럼 올해 6회살 운이고 이러면은 막 올해가 뭐 자기가 이사도 새로 뭐 올해 이사를 왔는데 너무 안 쳐서 또 이사를 가려고 또 생각하고 계시고, 또 여행도 가야 되는데 여행 가는 것도 겁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은 날삼재이고, 지금 원숭이지 용띠가 지금 작년 올해 내년 삼재잖아요, 그죠? 내년이 날삼재이고 또 내년은 또 화개살이거든요. 뭔가 화개살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날삼재는 또 주도권도 있어요. 삼재 중에서도. 그래서 이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 기운이 강하니 뭔가 올해 꼭 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내년 해봐야, 우리가 내년 운기가 빠르면 동짓달부터 들어오거든요. 동짓달 12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두세 달, 서너 달만 하면은 그리 되니까 뭐 이사가는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실제적인 이사는 올해 12월 달 이후로 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에도 6회살 운이라고 하여 여행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여행 가는 걸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갔는데 어떤 12분쟁이 발생하면은 마치 저승사자를 본 듯 생각하여 가능하면 양보하고 물러서라,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막 웬만하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물러서는 게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익이다, 이런 거죠. 올해는 원숭이지 용띠한테는. 그래서 아무튼 뭐 육해살이든 뭐 저승사자든지 간에 내가 이 사주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어떤 액션,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사주를 참조하는 목적입니다. 육해살이니까 나 어떡하지, 올해 뭐 저승사자 만나서 죽나 어떡하나, 무서워,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일어났다면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이겁니다. 그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사주를 내가 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사주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이 사주에서 뭔가 오는 기운을 그냥 뭐 끌려가는 느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올해 육해살 저승사자가 오니까 뭐 사고가 났어요, 안 된다, 니 뭐 구태라 부적해라, 이렇게 끌려가는 것, 막 두려워하는 것, 이것보다는 육해살이니까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양보하고 타협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겠네, 그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사주를 참조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걸 건축 도면처럼 본인은 건축주가 되어서 이 건축 도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조하는 그런 사주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와 함께 이런 형태로 사주 공부, 마음 공부를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뭐 아무튼 두수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마였습니다.